자, 2024년 1회가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전기기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육국 직류 발전기 정류자 편수 K라고 잡아주시고요. 무브와 단자 전압 V0 또는 2가 되겠습니다. 직렬 도체수 Z가 되겠고요. 중권입니다. 정류자 평간 전압 물어봤는데 정류자 평간 평균 전압 2라고도 부르고요. K분의 P로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는 132개가 정류자 편수로 주어졌고요. 극수는 맨 처음에 6국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기전력은 기전력이 얼마다 딱 주어지는 대신에 무브와 단자 전압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무브와 단자 전압을 기전력 자리에 대입을 해주시면 계산기가 사용이 될 것 같고요. 10이 나올 것 같은데 1번의 답 그렇습니다. 1번에 10V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의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를 회전계자용으로 하는 이유 중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1번에 기전력을 파형을 개선한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분포권이다. 그리고 나서 단절권이다. 이러한 권선법과 관계되는 보기 문항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에 계자극은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자극은 직류 여자기를 이용해서 비교적 소형의 물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요. 전기적으로는 양단 그리고 두 가닥의 선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과 소전류의 소비전력 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회전할 때 너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원심력 등등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소형의 사이즈로 돌려도 원심력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이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돌려주는데 회전력이 빨라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은 좀 전에 얘기했던 계자 쪽의 입장과 반대적인 내용이 되겠죠. 전기자 쪽은요. 일반적으로 특고압 수준이 될 거고요. 대전류입니다. 상대적으로 계자보다 엄청나게 소비 전력이 크고 파워가 큰데 얘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는 계자가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은 전압이 높고 결선이 복잡합니다. Y 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자가 도는 게 낫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4번에 계자율은 직류의 저하폐로 2번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소유 전력이 작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에 3번입니다. 직류 발전기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나타난 관계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무브와 포화 곡선 계자 전류 대 유기기전력 그래프가 있었고요. 외부 특성이다라고 한다면 발전기의 출력 단자 양단이 되겠죠. 발전기의 출력 단자 양단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양단은 단자 전압 그리고 나서 양단의 부하를 연결했을 때 부하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부하전류 대 양단에 걸리는 단자전압 3번의 보기항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라 물어봤는데요. 시험 상태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임피던스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단락 시험 시의 결과가 되겠네요. 단락 시험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은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의 전원 전압을 0V부터 서서히 올릴 수 있는 가변 전압 장치로 세팅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의 인가 전압, 시험 전압을 0V에서 서서히 끌어올렸을 때 눈으로는 전류계를 보고 있으면서 전류계의 지지가 정격 전류가 되는 순간 시험을 끝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락 시험 시는 개방 시험 시 때랑 마찬가지로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전류계가 지시하는 값은 어떤 겁니까? 정격 전류가 되겠고요. 그러면 전압계가 지시하는 값은 어떤 값입니까? 정격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임피던스에 기기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니까요. 기기의 전압 강화, 변압기의 전압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임피던스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력계가 지시하는 값은 뭡니까? 정격 전류가 흐를 때에 I제곱 R만큼의 와트 값이 전력계의 지시가 될 것이고요. 이른바 동손, 코파로스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4번의 보기 문항을 봤습니다. 1번에 변압기 1차를 단락하고 2차의 저전압을 인가해서
2차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도록 조종했을 때 1차 전압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단락했는데 1차 전압이다. 이 1차를 단락한 말과 1차 전압이란 말이 서로 상충됩니다. 단락 접점에는 0볼트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압계에 대한 컨셉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표현인 거죠. 다음에 2번입니다. 변압기 2차를 단락하고 1차의 저전압을 인가해서 2차 전류가 전격 전류가 같도록 조종했을 때의 1차 전압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2차 전류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전압 전류의 전력계를 모두 다가 1차 측에다가만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2차를 단락하는 시험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2차 전류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말이 안 되겠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변압기 2차를 단락하고 1차의 저전압 0V 수준의 저전압을 가변 전압으로 연결합니다. 인가하여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도록 조종했을 때 1차 전압 3번의 보기 문항이 어폐가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 맞아떨어져요. 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변압기 2차를 단락하고 1차의 저전압을 인가해서 1차 전류가 전격 전류와 같도록 조종했을 때 2차 전압 2차 전압이 잘못됐던 표현이었죠. 2차 측을 단락하는 문제 조건 시험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전압 전류 전력계 모두 1차 측에서만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2차 측을 단락한 경우에 단락점 양단의 전이차는 0볼트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의 보기 문항만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으로 하는 이유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의 풍선이 공기 때보다 10분의 1로 줄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열전도율이 좋습니다.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3번에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수소를 집어넣은 다음에 밀폐한 수소 냉각 방식이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나쁜 작용, 즉 산화작용이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절연 열화가 작아 수명이 길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에 반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반폐형이 아니고요. 완전 밀폐형이 되겠습니다. 완전 밀폐형, 즉 전폐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 수소가 하나도 새지 않고 완전한 수소 냉각 상태의 효율을 극대화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반폐하게 되면 수소가 새 나가서 공기, 수분, 산소 등등이 섞이기 때문에 앞전에 1, 2, 3번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폐형으로 한다, 전폐형으로 한다. 4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에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시킨다라고 나왔는데요. 물리적인 중성축, 즉 기하학적인 중성축에서 발전기라면 회전 방향이 되겠고요. 전동기라면 회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정류자 평간 전압이 불균하게 됩니다. 원래는 회전자의 자기력선이 수평으로 전기적 기하학적 중성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완벽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회전하면서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게 되면 중성축의 이동이 생기면서 기울어지는 치우치면서 그렇습니다. 찌그러지는 자속 분포를 갖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전에 전압이 걸리지 않았던 정류자 편에 불균등한 전압이 걸리면서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에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주자속이 왜곡됩니다.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직류기 입장이죠. 직류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자로만 적용이 되게 돼 있도록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모든 기기는요. 직류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기 포화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포화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속량이 증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속량에서 감소할 가능성은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의 결과로 자속이 감소한다. 감자작용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우쌤 동기발전기인 경우에는 증자작용, 좌화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기기 내부의 전기자 반작용이라기보다는
선로에 있는 충전분이 되겠습니다. 대지 용량에 의한 진상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대지 용량에 의한 진상전류가 동기발전기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 동기발전기가 거기에 반응해서 자기 자신의 전압을 높게 올려주는 자기 여자의 결과이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증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직류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전기자 반작용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증가하게 된다는 거는 직류기 입장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었고요. 4번에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해 생긴 자속이 개자속의 악영향, 주자속의 악영향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된 틀린 답이었네요.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역률이 0.866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하시면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역률 0.866은 2분의 루트 3 값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대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자유세요. 뭐 2분의 루트 3으로 대입을 하든 0.866으로 대입을 하든 자유신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 유명한 소점에 대해서는 암기하는 게 편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역률이 0.866은 2분의 루트 3이고요. 변압기 용량 15kVA입니다. 철소는요 PI라고 잡겠습니다. 전부하 동소는요 PC라고 잡겠습니다.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결설입니다.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하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효율 에타는 변압기를 기준으로 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 자리의 출력 그리고 분모 자리의 입력 조건에는 출력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 대입을 할 것입니다. 출력이나 밑에 출력 플러스 손실에 여전히 위아래 분수식의 형태에서는 단위가 똑같아야 됩니다. 단위가 똑같아야 되는데 철선이 이미 와트 동선이 이미 와트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단위 역시나 와트 단위로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되는데 변압기 용량 15kVA는 피상 용량입니다. 킬로와트 값이 아니었던 거고요. 문제의 조건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66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런데 15kVA는 피상 용량 kVA 값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값은 효율을 구할 때 필요로 한 값은 킬로와트 값의 소비 전력이기 때문에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의 코사인 관계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즉 피상 전력 곱하기 역률 하게 되면 유효 전력 킬로와트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 자리에 15kVA에다가 0.866을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866 또는 2분의 루트 3 잡아주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분자 자리에 출력 자리에 15 곱하기 0.866 대입을 하셨으니까 분모 자리에 입력의 출력 플러스 손실의 출력 자리 역시나 15 곱하기 0.866 분자의 크기랑 동일한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철선 125W를 킬로와트로 바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습니다. 0.125 킬로와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부하 동선입니다. 0.25 킬로와트로 변신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기시험 때까지 약간 놓칠 뻔했던 개념이 있죠. 지금 이제 판서의 내용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놓쳐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놓쳐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15kVA는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조건에 변압기의 문제의 조건에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단상 기준입니다. 대신에 유도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도기에서는 문제의 조건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 라고 한다면 3상 유도 전동기를 기본으로 잡고 있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물건을 제작을 했을 적에 단상 유도 전동기보다 3상 유도 전동기가 만들기 쉽고 효율과 역률이 높으며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산업 현상에서 전동기 중에 95%는 3상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의 컨셉은 확률적으로 많은 것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기가 나올 때는 만약 문제의 조건이 엄밀하지 않다면 3상을 기준으로 푸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 문제의 조건은 변압기로서 변압기 용량이 15kVA다라는 거는 두 번째 줄에
이 변압기는 단상이었으며 그 단상 변압기를 두 대로 결선했다. 여기랑 이제 물려지는 거거든요. 여기랑 이제 만납니다. 수미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요렇게만 대입을 했다면 뭐를 계산한 거다? 단상을 계산한 거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렸습니다. 아 그렇지. 단상 변압기의 조건이 나와 있지만 문제의 요구 조건은 단상 변압기 두 대에 V결선이니까 출력은 삼상 출력을 물어보는 것이야. 그러면 V결선의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단상 용량의 루트 3배. 그래서 분자 자리에 루트 3배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분모 자리에도 루트 3배 집어넣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출제자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2분의 루트 3으로 줬구나. 그러면 2분의 루트 3으로 0.866을 대체하면 루트 3이 더블이니까 3배에다가 나누기 2니까 15 곱하기 3은 45에다가 나누기 2 하게 되면 22.5 요렇게도 계산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역률을 2분의 루트 3으로 대입하든 아니면 0.866으로 대입하든 물론 계산 결과는 차이점이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분모 자리의 출력을 루트 3배 넣어서 삼상 기준으로 지금 다시 한번 빌드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0.125는 그만 계맹 냅둬도 됩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왜냐하면 단상 변압기 기준으로 실험한 데이터가 변압기 명판에 적혀 있기를 이 단상 변압기는 철손이 0.125kW입니다. 그런데 V결선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1번 단상 변압기 and 2번 단상 변압기 모두 다가 같은 전격의 동일한 물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 0.125가 뜰 것이다. 그러면 각각의 손실은요. 그렇습니다. 기기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열 손실이기 때문에 2배의 0.125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의 0.25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곱하기 100분율로서 이 문제는 뭐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 뭐 틀리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20문제 중에 20문제를 다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이러한 실수가 실기 때 적용되게 되면 너무 뼈 아파서 제가 2분의 루트 3 0.866 얘기했고요. 단상 3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단상 기준이고요. 유도기는 삼상 기준입니다. 문제 조건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단상 기준, 두 번째에서는 삼상 결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심하셨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는 계산기를 사용을 해주셨으면 답을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산기를 사용을 해주셨을 때 96.70%가 나옵니다. 3번의 결과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동기가 동기전동기의 회전자를 동기속도 근처까지 돌려주는 타기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타기동이 될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기전동기보다 빠른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같은 국수 입장에서는 유도기는 슬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기기보다 느려지니까 느린 놈이 빠른 놈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기기보다 더 빠른 놈으로 동기전동기를 돌려주고 동기전동기의 동기속도 근처에서 끊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기전동기의 동기기의 특성으로 안에 있는 자석과 자극과 겉에 있는 회전 자개가 그렇습니다. 회전 자개로 정정할게요. 회전 자개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동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르려고 할 때 유도 전동기는 어떤 놈을 써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의 조건은 이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가 시험 문제의 답이었는데 본 문제의 조건에서는 이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늦음으로가 답이죠. 근데 늦음으로가 답일 적에 SNS만큼 늦습니까? 아니면 1-SNS만큼 늦습니까? 생각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수식을 한번 꼭 써주실 걸 권해드리고요. 유도 전동기 RPM은 괄호를 닫고 1-S NS가 될 것이고 그러면 동기 속도 NS 1 곱하기 NS 마이너스 SNS가 될 거니까요. 회전자 RPM, 유도기의 회전자 RPM은요. 동기 속도 NS보다 얼마만큼 SNS만큼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늦음으로 라고 했던 1번 복양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SNS 그 자체를 상대 속도다 아니면 슬립 속도다 라고 이제 부르는데 국가기술 자격시험 산업인력공단 문제에서는 그 용어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불러주면 뭐 상대 속도다 슬립 속도다 불러주면 나름대로 좀 개념을 파악하는데 편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얘는 상대 속도다 얘는 슬립 속도다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립 속도만큼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단권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불로건선과 직렬건선 맞습니다. 마치 가정하기를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 부스터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갈라지는 불로건선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이제 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를 여기다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부하 전류와 직렬로 전류가 흐르는 직렬건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1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에 1, 2차 건선의 일부가 공통으로 즉 불로건선 쪽에서 공통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에 3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3상의 배전솔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틀린 답이었고요. 4번에 불로건선에서 누설 자석이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건선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만큼 리액턴스가 작아지고요. 리액턴스 강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은 작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이 잘못됐던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3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 범위를 1에서 2까지로 한다라고 나왔는데 1에서 2까지의 슬립 범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먼저 유도 전동기 3상 기준이죠. 물론 슬립 범위는 0에서 1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의 답은 0에서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는 슬립이 1에서 0이다 라고 카운트를 하고 있죠. 최초의 정지 상태의 슬립이요. NS분의 NS-N에서 회전자 RPM이 0인 상태가 정지. 기동 상태였기 때문에 슬립 1에서 출발 그리고 슬립 0의 상태는 기계적인 무브화인데 완전한 기계적인 무브화 상태에서 회전자 RPM이 동기 속도의 크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슬립 S는 0이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립은 0에서 1까지 유도 전동기 맞는데 1부터 0까지를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얘보다 더 빨라지게 되면 뭡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0이 작으니까 오른쪽의 영역은 슬립 S가 0보다 작은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슬립 S가 0보다 작은 영역은요 NRPM이 NS보다 커지는 경우고요. 그 NRPM이 NS 동기 속도보다 커지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동기가 더 빨리 돌려주거나 아니면 불가항력 같은 거죠. 급경사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로 동작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용력은 슬립 S가 음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값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 다음에 1 다음에 2가 되니까 여기가 제동기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동기의 영역에서는 이제 토크가 이렇게 연속적인 기울기를 가지면서 내려가는 중 되겠고요. RP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동 상태에서는 RPM이 제로예요. 그리고 나서 토크가 걸리고 나서 RPM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PM 내려가는 거죠. 여기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RPM 내려가는 걸 대입하게 되면 분자가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RPM이니까 그럼 분자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커지는 슬립이 나와요. 그게 제동 영역입니다. 제동 영역인데 어떤 제동입니까? 3상 유도 전동기군요. 확실하게 문제의 조건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역상 제동이 되겠습니다. 3상일 때는 역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상일 때는 역상. 그렇습니다. 역상 제동이 정답이었던 답이었습니다. 제동기의 영역이죠.
회생제동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급경사 아니면 원동기로 돌려준 전동기의 RPM이 동기 속도보다 빨라져서 발전기 전원 쪽의 전압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거를 회생제동이라고 불러요. 발전기 영역이 되겠고 제동기의 영역은 역상제동입니다. 단상제동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삼상이기 때문에 직류제동 역시나 유도기에서는 직류가 아니니까요.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3번의 역상제동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제 11번의 문제입니다. 직류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전압 120V, 전기자 전류 35A에 그때 당시에 1300rpm이 주어졌네요. 이때 계좌 전류 및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원 전압을 150V로 올렸다고 합니다. 120V에서 150V로 올라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를 정확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어림짐작하기에는 1.2배는 넘고 1.3배는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그 정도로 올렸는데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전기자 저항은 0.45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입력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RPM 출력도 역시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2, 3, 4번의 보기문항 전체가요. 다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120분의 150으로 그냥 카운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엄밀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조건 1, 2, 3, 4번이 러프하게 보기문항이 주어졌다. 대충이라는 말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약간 신뢰가 될 것 같고 그냥 러프하게 이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요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에너지의 증가폭만큼 RPM이 빨라졌다. 그렇게만 해서 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는 좀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이고 수식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RPM과 기전력이 비례하는 입장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 전동기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단자 전압과 두 번째 단자 전압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자 전압에 의한 그렇습니다. 전원 전압에 의한 첫 번째 기전력 E1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전원 전압 단자 전압에 의한 두 번째 기전력 이내 값들을 구해 줘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전력입니다. 는요 120V의 전원을 인가했을 때 마이너스 IARA가 되겠고 35A의 전기자 전류 IA 거기에 전기자 저항은 RA가 0.4가 나와가지고 IARA를 대입한 결과 35 곱하기 0.4를 대입한 결과 120보다 낮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전원 전압을 150V로 줬는데요. 150V에서 역시나 다른 문제의 조건 그렇습니다. 계좌 전류 및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요게 전기자 전류도 일정하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자 저항 역시나 0.4 이렇게 잡게 되면 E1과 E2의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의 기전력이 낮아지죠. 하나는 106, 하나는 136으로 낮아지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RPM은 기전력에 비례하니까 낮은 상태의 기전력 106보다 높은 상태의 기전력 136만큼의 회전 RPM 1300보다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로서 이번에 1668 RPM이 나오는데 120분의 150도 여러분들 약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곱하기 1300 해서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엄밀한 계산은 106분의 136으로 적용이 됐는데 눌러주셔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원은 전원인데 전원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RPM 빨라진다. 그 정도의 비율만큼 이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번의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기입니다. 단자 전압 V 여러분들 교재 교환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유기전압 2가 되겠습니다. 부하각 델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겠고요. 한상의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문제의 조건 한상을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삼상이라고 나오게 되면 3자를 곱하기 3자를
분자에서 찾아주게 해주셔야 되니까 한상이다. 요거 이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그 자체를 물어봤는데 x분의 2v 사인 델타가 되겠습니다. x분의 2v 사인 델타 3번의 보기 문항이 정답. 다음에 13번의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출력과 같은 걸 물어봤는데요. 유도 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철선을 잘 따지지 않죠? 왜 철선을 잘 따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유도 전동기 2차 회전자가 슬립 주파수를 가지고 회전을 했을 적에 SF2의 값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일반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숫자가 뭐 슬립이 0.05에서 전부하 운전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입력은 60Hz니까 시험지 조건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3Hz 정도 나온다. 뭐가? 회전 시 2차 주파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전 시 2차 주파수가 너무나 작게 잡히기 때문에 주파수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아니면 와졸류 손을 아주 작게 카운트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는 철선을 무시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차 저항선을 빼야 됩니까? 1차 저항선을 빼야 됩니까? 요런 이제 어떤 디테일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출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력은 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동기 축에서 발생하는 게 출력이거든요. RPM하고 토크로 만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RPM하고 토크로 만난다 그러면 토크는 0.97로 n분의 p 여기가 이제 출력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고 여기는 회전자 RPM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P0의 출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랬더니 1-S에 P2니까 기준은 뭡니까? 2차 입력이 있죠. 2차 입력이 기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SP2를 빼는 것이 출력이에요. 그러면 SP2를 뭐라고 부릅니까? PC2가 되어서 2차 동선입니다. 2차 저항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서 가능하시면 출력은 전동기의 축이지 샤프트에 발생하는 거잖아. 전동기의 출력, 샤프트에 발생하는 내용은 RPM과 토크로서 구성이 되는데 공식을 써보니까 2차 입력하고 2차 동선이 만나야 되겠네. 이렇게 알 것 같은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수식 정리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3번의 출력은 2차 입력 빼기 2차 동선입니다. 2차 동선을 2차 저항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정도로 끌고 가면 어떨까 싶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4번의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인데요. C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전력공학에서는 이제 파란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로의 대지 용량, 충전 용량 때문에 발전기가 반응을 해서 진상전류가 유입될 때 스스로 전압을 올리려는 현상이니까요. C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방지법은 뭘 달아야 돼? L을 설치해야 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닌 걸 물어봤는데 1번에 발전기 여러 대의 병렬 운전 맞습니다. 2번에 수전단의 동기조산기 맞습니다. 동기조산기의 부족 여자 운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디테일이 살겠고요. 3번에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연결 L을 증가시키는 내용이니까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사용한다 라고 나왔는데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 작은이 틀렸네요. 단락비가 큰 기계가 스스로의 용량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 대지 용량, 충전 용량에 의한 진상전류도 발전기 자체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인, 장거리 선로의 대지 용량 요인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부의 침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 버틸 수 있으려면 단락비가 커야 됩니다. 단락비가 큰 기계가 자기 자신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외부의 충전 용량이 들어와도 이쯤이야 라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가 되겠고요. 4번의 작은 자가 틀렸네요. 나머지는 모두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5번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DC 모터에 제어에 속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서버 모터의 서버가 중요하네요. 영어로는 이제 서버 미케니즘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100%
뭐 이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공부 목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기사 보시는 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기사의 이제 응시 내용 중에 제휴공학이 있고요. 제휴공학 중에 서브 기구, 서브 미케니즘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져요. 뭐 기계 문제보다는 제휴공학 문제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속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토크, 서브 미케니즘의 기계적인 양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 역시나 기계적인 양 중에 하나고요. 위치, 기계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모두 속하는 내용이 되겠고 1번의 역률 제어는요. DC, 직류하고는 관계가 없죠. 직류는 위상차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1번이 아닌 답이었습니다. 다음에 16번의 문제입니다. 정류일에 사용되는 환류 다이오드, 프리휠링 다이오드다.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싱글, 기아 단수가 1단인 자전거가 있는데 픽시 자전거가 있대요. 픽시 자전거는 앞으로 돌리면은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고요. 뒤로 이제 페달링을 하면 자전거가 뒤로 간답니다. 그걸 픽시라고 하고 환류 다이오드의 프리휠링은 싱글 1단짜리 자전거긴 한데 그렇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관성에 의해서 가고 역으로 돌리면 역으로는 안 가고 요거는 이제 프리휠링 이렇게 불러요. 프리휠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 자전거의 이름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프리휠링 다이오드 역시나 환류 다이오드 역시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전원이 있는데 교류 전원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류용 다이오드 같은 게 있고요. 프리휠링 다이오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맥말단의 2차 측에는 그렇습니다. 유도 부하가 있는데 유도 부하는 RL 부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다이오드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반파 종류가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원했던 반파 종류는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찌끄레미 오면 안 돼요. 반파 종류는. 예, 딱 끝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원했는데, RL바의 L 특성이 있어갖고, L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특색이 있어가지고, 도통이 되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저장됐던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지저분해지더라라는 겁니다. 파형이요. 그래서 지저분해지지 않기 위해서 출력 파형을 딱 끝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프리휠링 다이오드, 즉 문제의 보기 적혀에 나오는 환류 다이오드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장됐던 에너지가 방전이 될 때 환류 다이오드 쪽으로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면서 전원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 출력 파형 그 자체가 깔끔해진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역할을 안 하고요. 에너지 저장을 방전할 때만 환류 다이오드에서 관성에 의해서 에너지가 돌면서 소비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순정한 부하의 경우에 불필요하게 된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왜? RL부하의 L 특성, 저장 특성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에 유도성 부하의 경우에 불필요하게 된다. 그랬는데 유도성 부하, 즉 L이 포함된 부하가 저장된 에너지를 방전할 때 환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깔끔한 파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했던 문제였고요. 3번에 환류 다이오드 동작 시 부하 출력 전압은 도통할 때는 0ohm이니까 쇼트 상태랑 마찬가지니까요. 0V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 유도 부하인 경우에 부하 전류에 평활하에 유용하다. 찌글찌글하지 않고 딱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의 내용이 잘못된 답.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다음에 17번의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동기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물어봤는데요. 동기기의 동기와트, 유도 전동기에도 동기와트 개념이 사용될 수 있겠죠. 1번에 동기 속도에서의 1차 입력 이렇게 나왔는데 동기와트는 동기기에서 출발한 동기와트는요. 토크를 와트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토크를 와트로 표현한다라고 할 때 토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축이 회전하고 있을 때, 즉 출력이 만들어질 때의 상황이라서 토크에 대한 여러 공식 중에 0.97로 n분의 p 요 정도가 되겠고요. 출력을 맨 처음에 기본으로 잡는데 유도기의 특성상 회전자 RPM은 1-s ns고요. 출력은요.
1-S에 P2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중간에 껴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1-S가 모두 약분됐고요. 최종적으로는 NS분의 P2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동기기에서도 동기화투를 쓸 수가 있고요. 유도기에서도 동기화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NS의 동기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NS의 동기속도 그랬는데 1, 2, 3, 4번이 동기속도 모두 올카바가 되어 있어요. 왜? 동기기에서 나온 개념이 동기와트니까 동기속도가 무조건 깔려 있겠죠. 기사 문제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변별력은요. 요거로 찾아야 되겠네요. P2로 찾아야 됩니다. P2의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동기속도에서의 P2의 이름은 2차 입력이었네요. 2번의 보기항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의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권수비, 철심의 단면적. 단면적은 S라고 한번 잡아주시고요. 최대 자손밀도 B라고 한번 잡아주시고요. 일대 1차 유도기전력 물어봤는데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다 나와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전력 이완은 4.44 FM/M입니다. 최대 자손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B 곱하기 S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1차 유도기전력 이완을 물어봤는데 4.44 다음에 F는요. 주어진 조건 60 대입이 가능하고요. N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권수에 대한 접근은 A가 6,600대 220이다 라고 해갖고 A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1차 유도 기전력이니까 여기 N1을 넣겠습니다. N1의 자리에 1차 측의 권수 6,600을 넣어주시고 BM의 자소밀도는 1점입니다. S의 면적은 0.0입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18번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누른 결과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눌러주시면 18번의 답은 3번에 42198 42,198 요 정도의 값 만들어졌던 문제가 되겠네요. 3번이었습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일반적인 농용 유도전동기에 틀린 걸 물어봤는데 1번의 2차 측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왜? 2차 측은 회전자 축인데요. 쪽인데요. 회전자는 농용 회전자의 특징 단락환 단락고리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 불가 맞습니다. 권선용은 가능합니다만 농용은 안 돼. 다음에 2번에 2차 측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용 회전자의 특징입니다. 단락환 단락고리이기 때문에 접점을 인출선을 밖으로 뺄 수 없어요. 예, 단락환 단락고리 특성상 권선형인 경우에는 각각의 권선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을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인출할 수 있고요. 인출한 양단의 전압계를 대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뭐가? 권선형인 경우에는요. 하지만 농용인 경우에는 단락환이기 때문에 인출선이 없고 측정 단자가 없기 때문에 2차 측 전압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잘못됐던 틀린 답이었고요. 3번에 2차 저항 제어포로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요. 왜? 권선형만 2차가 가능하니까. 4번에 1차 세 선 중에 2선을 바꾸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역상제동이다 라고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는 플러깅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던 답이었네요. 자, 이제 20번의 문제입니다. 다음 괄원에 오른 내용 순서대로 나오라는 걸 물어봤는데 SCR의 게이트, SCR은 사이리스터의 여러 물건들 중에서 가장 대표 명사, 대표 주자 같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SCR의 실리콘 컨트롤 렉티피어입니다.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의 저지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됩니까? 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뭐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SCR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게이트 단자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있죠. 다이오드는 2단자, 2단자고요. SCR은 3단자 역저지 사이리스터니까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게이트에서 신호를 쏴줄 때만 순방의 도통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게이트에서 신호를 안 쏴줘요. 그러면
순방향에도 역저지 비슷하게 순방향에도 계속해서 출력 파행이 못 나오고 계속해서 전압만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게이트에서 펄스를 쏴주게 되면 그때 오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출력 파행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상태를 순방의 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순방의 저지 상태에서 게이트가 입력 펄스를 쏴주게 되면 드디어 온 상태가 되는 거죠. 턴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상태입니까? 턴온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온 상태로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순방의 저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력이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게이트 전류를 가해 도통 완료까지의 시간을 다 합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턴온, 즉 오프에서 온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턴온이라고 부를 거고요. 요 자리가. 그러면 이 시간이 길면 턴온이 빨리 돼야 되는데 턴온이 빨리 된다는 얘기는 순방향으로 쭉 가다가 게이트가 빨리 들어와서 게이트에 의한 출력의 도통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계속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에너지만 들어오고 통전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스위칭 빨리 이제 통전이 돼야 되는 상태 오프에서 온으로 전환해야 되는 스위칭 시에 전력 손실이 많고 이렇게 이제 여기 되겠죠. 소자가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턴온, 스위칭, 전력 손실 요 정도의 내용으로서 1번의 보기항이 정답이었던 문제였네요. 20번에 답 1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준비하신 만큼의 결과 잘 나왔으리라 믿고요. 혹시 이제 아직 준비 과정이신 분들은 다음 회차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또 다른 수업에서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